그래서 먼저 데이터 센터 전략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젠 서버 쪽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젠 서버 어떤 피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터치를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만 해도 사실은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약간은 나열하듯이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이제 데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젠 서버가 기본 되면서 2월 달에 저희가 프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프리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HA를 빼고는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뭐 콘솔을 가지고 멀티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젠모션을 건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자동차 에어백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고급 관리 기능, 고급 관리 기능들은 사실은 어떤 오토메이션 하기 위한 기능들인데 서버 대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 포인트에 대한 어떤 이센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비전이라든지 어떤 가상 서버랑 스토리지 사이의 매핑 관계를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HA, 그다음에 워크로드를 이동시킨다든지, 뭐 VM 라이프 사이클 관리한다,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이 기능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거의 1년에 2번 정도씩 버전업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이쪽을 쓰셨던 부분들은 사실 이 기능 안 된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쫙 펼쳐보면 지금은 5.5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향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6.0이 나올 텐데요. 지금 뭐 2단계에서 HADR 뭐 이런 기능들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5.5에서 스냅샷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어떤 워크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램 매니저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그 메모리 옵티마이저 한다든지 어떤 그 관리자 레이어에서 서로 위임을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콘솔을 저희가 젠센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젠센터를 많이 깔아 보셨을지만 자기 PC에 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사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사실 이쪽 뭐 타 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서버 콘솔이 별도로 있죠. 이 안에 어떤 형상 정보들 다 들어있어요. 1, 2, 3번이 어떤 VM을 띄우고 어떤 네트워크 카드를 갖고 있는지 이쪽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은 서로 아무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중화하는 그 방향으로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근데 이제 젠 서버 아키텍처는 사실은 그 스위치들이 서로 이렇게 뭐 라우팅 테이블 공유하듯이 어떤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대가 알고 있으면은 다른 서버들이 서로 리플리케이션 해서 알아듣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 서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뭐 이렇게 구성해도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만약에 브랜치가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어떤 대전에 있다. 그러면 관리 서버를 거기마다 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네트워크를 뚫든지. 그래서 이 관리 서버가 얘한테 컨택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체적으로 이 정보를 얘네들이 다 공유하기 때문에 젠센터만 노트북에 붙여놓고 그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만 되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젠센터 자체도 향후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타면은 집에 있는 PC에서도 붙어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실제 전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실 때는 그 어떤 리미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젠모션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가 어떤 관리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안 끊기면서 넘기는 기능, 이거는 뭐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HA 같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다른 쪽에서 고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서버가 딱 2대가 있다고 하면 이 HA 자체는 어떤 VM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1번 서버인데 VM이 4개가 있으면은 1번, 2번은 그 제노스트가 죽으면 넘겨라, 반드시 떠라. 그래서 2대만 있으면 사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만 지정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서버가 딱 3대가 되면 제가 이쪽에서 어떤 1번, 2번 VM이 죽었는데 2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2번이 같이 죽었어요. 그럼 관리자는 또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2번이 죽으면 또 3번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HA 정책을 정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젠 서버가 갖고 있는 HA 기술은 뭐냐면은, 하나의 여러 대 서버를 리소스 풀로 묶어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떤 가는 데서 데스티네이션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쪽이 설사 같은 서버가 죽더라도 나머지 여유 있는 서버로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VM마다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특정 VM은 반드시 띄워라, 특정 VM은
얘네가 뜬 다음에 가용하면 띄워라. 세 번째는 띄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걸 설정을 하시면은 뭐 페일러를 견딜 수 있는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거는 사실 서버 한 번 죽으면 못 넘어가는 거죠. 3이라는 숫자가 이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3이라고 되면 한 서버가 4대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의 전략은 사실은 1대1 구성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서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이트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뭐 로컬 스토리지든 리모트든 다 VM을 띄워놨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깔아야 돼요. 다시 깔면 VM도 다시 굽고 뭐 CPU도 다시 넣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다시 적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 있다고 보시고요. 어떤 얘가 CPU를 몇 개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어디가 갖고 있다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여기다 백업을 해 놓으시면 이 서버가 설사 하드디스크나 메인보다 날아가도 신규 서버에다 젠 서버를 깔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올라오면은 그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VM이 10대가 있는데 한 대만 다시 그 리스토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DR로도 똑같이 백업을 해놨다면 그대로 동일한 서버를 올려가지고 그 구성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그 CLI에서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있다면 콘솔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떠져 있잖아요. 아니면 젠센터 콘솔에서 XX 콘솔이라고 젠서버 콘솔이라고 띄우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형상 정보들을 지금 백업할 거냐, 아니면 리스토어 할 거냐, 뭐 위클리 단위로 할 거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구성한 서버가 날아갈 거 염려가 되시면 저거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컬에 하시면 당연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쉐어드가 있으면 더 쉐어드 쪽에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앞에가 이제 사실은 예전 버전에서 기능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이 유상 버전이고 이쪽이 그 무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HA라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빠지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공짜로.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기존의 피지컬 서버를 가상으로 만들고 그룹핑하는 것까지, 그리고 멀티 매니지먼트 로드하는 것, 관리하는 것까지는 다 공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에디션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저희 전략은 뭐냐면 Essential for Hyper-V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Hyper-V를 관리를 하실 때는 그 SCVMM이라는 별도 툴을 쓰시잖아요. 이제 걔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저희 거 Essential for Hyper-V를 쓰면 어떤 스토리지 매핑이라든지 역시 젠센터 하나를 가지고 하이퍼V랑 젠서버를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에서는 이제 지금 쓰시는데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뭐 스냅샷을 뜬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향상이 됐고요.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유료 버전에서는 이제 뭐 워크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스토리지 매니저, 램 매니저 같은 기능들이 유상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서포트 자체는 지금 최신으로는 뭐 이런 버전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젠.5RG에서 엔진 버전이 3.1, 3.2, 3.3이 나오는데 3.3이 아마 최신일 거예요. 그 버전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버전에 이제 조금 후에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 보통 여러 제품 하시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VM 포맷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컨버팅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요즘에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서버 가상화 많이 얘기하는데 표준화는 얼마큼 됐느냐. 사실 지금 기술들이 각자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게스트 VM에 대한 파일 포맷을 컨버전하는 거는 이제 현재 표준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VM웨어 컨버터라든지 젠 컨버터라든지 뭐 하이퍼V VHD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다 호환이 되게끔 구성이 돼 있고, 대신 이제 어떤 TFT가 있는데 뭐 디스트리뷰티드 매니지먼트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가상 환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